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무도 바위도 없는 이라는 사설시조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갈래적인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전시가 제일 끝부분에 각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이 작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도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과 그리고 내용적인 특징이 함께 묶여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하겠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사설시조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나무도 바위도 없는 묘에게 쫓긴 가투리의 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제일 첫째 줄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장이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초장. 그리고 둘째 줄이 중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이 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뭐라고? 사설 시조라 그랬죠. 시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시조와는 다르죠. 훨씬 더 길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설 시조가 길다, 기본적으로 길다라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초장과 중장, 종장의 형식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은 초장의 내용과 그리고 중장의 내용, 종장의 내용이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 대한 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무도 바위도 없는 외, 산이겠죠? 산에게 매에게 쫓긴 가투리입니다. 가투리는 이 암꽁을 가투리라 그러죠. 숙꽁을 장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가투리가 외라는 자기를 잡아먹는 새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봅시다. 대천바다 한가운데. 대천바다는 그냥 큰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한석이라는 것은 쌀을 담는 가마니, 이것을 한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쌀가마니가 1000개나 실려있는 큰 배인 거죠. 그리고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노라는 것이 보면은 이 배에서 이게 노 젓는 거, 이 노라 그러죠. 노. 그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청도 잃어버리고 돛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러한 대상들이 배를 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근데 지금 이 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소실됐고 혹은 파괴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배가 먼저 뭔가 좀 파손이 돼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안개까지 끼인 겁니다. 그리고 천리 만리 머나먼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사면은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지는 상황. 지속될수록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선될 여지보다는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는 어떠냐? 노을이 뜨고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수저, 해저까지 만나는 거야. 해저까지 만난 이 배사공의 마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목숨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투리 마음과 그리고 뱃사공의 마음, 누가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화자는 이 두 대상을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장 가볼까요?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을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화자는 지금 가투리의 마음과 뱃사공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 자기의 마음 중에서 누가 더 슬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디다 비교했겠는가? 그랬으니까 화자 자신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까투리는 그래도 산에 있으니까 어디가 도망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적 같은 경우는 지금 뱃사공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도저히 어딘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은 그보다가도 훨씬 더 슬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초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종장으로 갈수록 상황들이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상황들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층법. 여기서 초장, 중장, 종장에서 점층법이 쓰이기도 했지만은 또 어디에서 여기에서 중장 부분에서
중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점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에서는 아마 중장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장 자체도 점층 그리고 나열 대상 상황들이 지금 소재들이 나열되고 있죠. 혹은 열거 그리고 굉장히 좀 과하게 표현하고 있죠. 과장 이러한 표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중장에서 쓰이는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들어가면은 특히 중장 부분들이 다른 장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졌죠. 길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장편화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문학의 개념어에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합니다.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학교에서 춘향전이나 흥부전 이런 판소리계 소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관객 혹은 독자들이 재밌어하는 부분들을 반복과 나열을 통해서 길게 서술하는 부분 그래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장면의 극대화가 판소리에서 주로 쓰는 개념이지만은 이러한 사설 시조의 부분에서 그 동일하게 반복과 나열을 통해서 더 길게 표현한 부분을 바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에서도 그러한 개념들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갈수록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어떤 것이다?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현대어풀이나 이하 감상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2번 이상씩 읽어보면서 중요한 요소들은 아마 쌤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서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자, 특징 부분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별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거 그리고 비교, 과장, 점층 부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점층 부분은 어디에서 중장에서도 점층이 되지만은 이 작품 전체 초장, 중장, 종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점층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장되어서 표현하고 있죠.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어떻다? 해학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해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시조들은 보면은 서민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해학성이나 어떤 풍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학과 풍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어떤 그런 코미디 수준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관점으로 해학성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OX 문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님과 함께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X죠. 특정한 장면을 회상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화자는 가투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자, 이러한 선지가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투리의 상황은 어떤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내 처지는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조가 되어야만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 근데 이 시에서는 가투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에서는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가투리와 뱃사공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의 중장은 대조가 아니고 나열이었죠. 나열이고. 그리고 6번. 이 시에서는 공간을 점점 축소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볼까요? 우리가 초장에서는 어디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산이었죠. 산에 대한 거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는 지금 어디? 바다. 그리고 배였죠. 배. 배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내 마음.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초장과 중장, 종장으로 갈수록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밑에 가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 작품에서 공간은 점점 더 축소하여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 시에서는 님에 대한 원망, 님의 특정한 대상을 원망하는 건 나타나지 않았죠.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원망의 정서는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사설시조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